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8.3% 상승했습니다. 여전히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각 지역 정부들이 감세 조치를 쏟아내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플로리다를 향하던 경비행기 조종사가 갑자기 의식을 잃는 비상 상황에서 함께 타고 있던 일반 승객이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켜 화제입니다. 북한에서 코로나19 첫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코로나 확진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산타모니카와 마리나델레이 해변가에 해양 박테리아 수치가 높게 나오면서 LA 카운티 보건국이 주민들에게 수영과 서핑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치솟기 시작한 올해 1분기 동안 정작 캘리포니아 정유사들이 최대 수익 실적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유사들의 폭리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지난달 국내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에 비해 8.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전인 3월 상승률보다는 소폭 내렸지만 여전히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아직 물가 오름세가 꺾였다고 보기에는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한보경 기자입니다.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1년 전 대비 8.3%를 기록했습니다. 8개월 만의 하락으로 3월 상승률 8.5%보다 소폭 내려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40년 만의 최고 수준인데다가 월스트리트 저널 등의 전문기관 전망치를 뛰어넘은 결과가 나오면서 미국 물가가 정점을 찍었을 거라는 기대감은 약해졌습니다. America is fighting on two fronts. At home, it's inflation and rising prices. Abroad, it's helping Ukrainians defend their democracy and feeding those who are left hungry around the world because Russian atrocities exist. 무엇보다 미국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에너지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3월에 비해 6%가량 떨어졌던 4월 휘발유 가격이 이달 들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현지 시각 11일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1갤런에 4달러 40센트로 역대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I don't think we get to the other side of this high inflation until the pandemic fades and the worst of the fallout from the Russian and Ukraine invasion is behind us.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이 길어지면서 국제 원자재와 곡물 가격의 경로를 예측하기는 힘들게 됐습니다. 결국 물가 안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 속도가 더 빨라지면 빨라지지 늦춰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뜩이나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이 늦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상황이어서 연준의 긴축 강도는 그만큼 더 거세질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때문에 강력한 돈줄 제기로 내년 미국 경제가 침체 경로를 밟을 거란 우려 역시 확산되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와 연준은 그럴 걱정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최근 변동성이 커진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은 종일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다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3% 넘게 빠졌습니다.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연준의 3월 통화정책회의 이후 지금까지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은 모두 10% 안팎씩 하락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이처럼 높은 물가에 힘들어하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각 주정부를 중심으로 감세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조치는 물가를 더 올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어서 김경일 기자입니다. 싱크탱크 텍스 파운데이션 집계 결과 현재 약 30개 주정부가 시민들의 인플레이션 부담을 덜기 위해 세금 감면을 시행하거나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공화당 소속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주정부 재정 여분을 활용한 12억 달러 규모 감세안에 서명했습니다. 뉴멕시코주도 지난달 가구당 $1,000씩 세금 환급을 결정했고 아이오와, 인디애나, 아이다호주는 올 들어 소득세를 감면했습니다. 감세는 보수 성향 공화당이 자주 쓰는 정책이지만 민주당 주정부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휘발유 가격 급등에 따른 유류세를 다음 달부터 절반으로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휘발유 가격 인상에 대응해 유류세 환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도 법인 세율 인하를 추진 중입니다. 11월 중간선거에 출마한 정치인들은 높은 물가의 유권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치인들에게 해법을 원하고 있다고 밝혀 현직 주지사는 물론 각 후보들의 감세 카드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감세 정책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감세는 각 주에 해당하지만 국가 차원의 인플레이션 문제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인플레 잡는 데는 그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플레 잡는 건 이제 지금은 한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이자를 많이 올리는 거거든요. 이자를 많이 올리면 결과적으로는 그게 경기 후퇴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것으로 자연히 인플레가 잡히는 것이죠.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연준의 양적 긴축으로 경기가 둔화돼 세수가 줄어들 수 있는 불안한 경제 환경에서 감세 조치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면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갑자기 의식을 잃은 비행기 조종사 대신 승객이 관제사의 도움을 받아 비상 착륙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부조종사가 없는 경비행기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관제사의 침착한 대응이 대형 사고를 막았다는 분석입니다. 제휴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전날 바하마에서 미국 플로리다로 향하는 세스나 208 캐러밴 항공기를 조정하던 조종사가 건강 문제로 갑자기 의식이 흐려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비행기에는 승객과 조종사 둘만 있었던 상황. 해당 승객은 관제소와 교신에 당시 상황을 알렸습니다. I've got a serious situation here. My pilot has gone into. No idea how to fly the airplane. Roger. What's your position? I have no idea. I can see the coast of Florida in front of me, and I have no idea. 4분쯤 뒤 관제소에서 레이더로 이 승객이 타고 있는 세스나 208 경비행기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이어 판비치 국제공항의 관제사 로버트 모건은 해당 비행기의 조종석 사진을 보면서 승객과 교신하며 착륙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비행기는 약간 흔들렸지만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Man, they did a great job. Did you say the passengers landed the airplane? That's correct. Oh my God, yeah, no, great job. No flying experience. 관제사 모건은 휴식 시간에 책을 읽고 있었는데 동료가 비행기 착륙을 도와야 한다고 소리쳤다며 해당 비행기가 잘 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나는 승객을 진정시켰고 활주로를 따라 착륙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항공 전문가 존 낸스는 비행 경험이 없는 사람이 착륙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해당 기종만큼 복잡하고 큰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켰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착륙 이후 조종사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해당 사건은 미국 연방항공청 FAA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애리조나주가 오늘 8년 만에 첫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애리조나주 교정당국은 오늘 사형수 클라렌스 딕슨에 대한 형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딕슨은 플로렌스 주립교도소에서 오늘 오전 10시 30분 독극물 주입 방식으로 사망했습니다. 딕슨은 지난 1978년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지난 2008년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딕슨은 올해 국내에서 사형이 집행된 6번째 수감자로 기록됐습니다. 애리조나주에는 현재 112명의 사형수가 수감돼 있으며 1984년 8살 어린이를 살해한 프랭크 애트우드가 다음 달 8일 처형될 예정입니다. 북한에서 코로나19 첫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년 3개월에 걸친 비상방역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뉴욕과 뉴저지주의 코로나19 감염 위험 수준이 중간 단계 이상으로 격상됐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뉴욕주 전체 62개 카운티 중 58개 카운티가 지역사회 감염 위험 수준이 중간 단계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낮음으로 설정된 곳은 브롱스, 오렌지, 알레가니, 슈터커 카운티 등 단 4곳뿐입니다. 업스테이트 뉴욕을 중심으로 5차 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는 뉴욕주는 위험 수준이 높음 단계로 분류된 전국 79개 카운티 중 36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에 따르면 현재 주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BA.2.12.1 변이의 경우 주 전역 신규 감염 사례 중 73.3%에 달해 우세종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뉴저지주도 전체 21개 카운티 중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버겐, 허드슨 카운티를 포함해 14곳이 감염 위험 수준 중간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의 발표에 따르면 어제 신규 확진 건수는 3만 83건으로 전날보다 900여 건 이상 증가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평균 신규 확진 건수는 2,932건으로 오르며 지난주에 비해 33%, 한 달 전에 비해서는 127%가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CDC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7일 평균 확진자가 200명 이상일 경우 무조건 중간으로 분류되며 추가로 입원 환자가 10명 이상, 코로나19 환자의 병상 점유율이 10% 이상을 기록할 경우 지역사회 내 감염 위험 수준이 높음으로 격상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해양 박테리아 수치 급등으로 LA 카운티 해변에서 수영과 서핑을 하지 말라는 보건당국의 강력한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주민들에게 바닷물에 입수하는 것을 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산타모니카 해변을 비롯해 마리나 델레이와 마더스 비치 등의 해양 박테리아 수치가 높다며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건국은 박테리아 수치가 높아진 원인에 대해 조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테리아 수치가 언제쯤 기준치 이하로 내려갈지에 대한 전망은 아직 내놓지 않았습니다. 박테리아 수치가 높은 바다에 들어갈 경우 질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난 1분기 동안 캘리포니아주 정유사들이 최대 실적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정유사들의 폭리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5대 정유회사 중 하나인 PBF 에너지사의 1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LA 지역에서 원유와 정제된 석유 제품의 가격 차는 지난해 배럴당 15달러 75센트에서 올해는 32달러 84센트로 2배 넘게 높아졌습니다. 갤런으로 환산하면 1갤런당 78센트의 마진 수익을 올린 것인데 지난해 수익 37센트의 2배를 넘습니다. 여기에 원유를 구입한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소비자 단체들의 주장입니다. They then charge more for gasoline based on the fact that it's $109 a barrel. But they have all got long-term contracts for crude oil, and they're paying $50 a barrel, maybe $60 a barrel. But they're charging prices as though it was $109 a barrel. 그동안 대형 정유사들이 소속돼 있는 서부석유협회는 지속적으로 캘리포니아의 높은 유류세와 까다로운 환경 기준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책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들은 이번 실적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정유사들의 공정한 가격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We let these companies control too much of the market. They don't have competition. And that's why they charge more, because they can. But we need real strong disclosure to try to prevent this kind of gouging. 현재 캘리포니아 주의회에는 주내 모든 정유사들이 매달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계류 중인데 전체 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받으면 법으로 제정됩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더 이상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정유사의 폭리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안의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 이사가 탄생했습니다. 109년 만의 일입니다. 연방상원은 흑인 여성인 리사 쿡 이사의 인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리사 쿡 신임 이사에 대한 의결은 민주당과 공화당 50대 50 동률로 나왔지만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 행사로 신임 이사에 발탁됐습니다. 연준 이사로 흑인 여성이 발탁된 것은 연준 109년 역사상 처음으로 임기는 오는 2024년 1월까지입니다. 쿡 신임 이사는 지난 2005년부터 미시간대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외동포청 설립을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재외동포 초청 립세션에서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고 동포들이 해외에서도 한국에서와 같이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동포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외동포청 설립은 후보 시절 거론된 외교 안보 분야 20대 공약에 포함됐으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는 누락된 바 있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여가부 폐지가 논란이 됐습니다. 김 후보자가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부처 폐지에 동의하는 장관 후보자가 왜 인사청문회를 하냐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여가부가 제 역할을 못해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박희봉 기자입니다. 청문회 전 서면 답변을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힌 김현숙 후보자. 그동안 젠더 갈등과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여가부의 대처가 부족했다며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젠더 갈등을 풀어나가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처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자체가 모순이라며 장관은 대통령의 하수인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가부 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다는 겁니다. 성차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 후보자는 여가부 폐지가 여성정책 폐기는 아니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여당가족부 폐지라고 거들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그 양성평등도 실현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고 권력형 성범죄를 국민들의 성인지 학습 기회라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모친이 서류상 회사인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80세 고령의 모친이 대표가 맞는지 의심스럽고 이상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페이퍼 컴퍼니 전혀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 어머님이 하시는 거는 저희 가족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권 축소에 대해 김 후보자는 성폭력 피해자 등의 법적 구제 방안이 차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료 제출 문제로 청문회가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자 모친 회사와 자녀의 입시 취직 자료 제출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고, 청문회 시작 70분 만에 정회됐다 3시간 반 만에 속개됐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의 1단계 작전이 실패했고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대부분을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조우스탈에서 최후 항전 중인 군인 가족들은 이들을 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군의 침공 1단계 작전에서 자신들이 승리를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항전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작전을 변경해야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В цій першій фазі Збройні сили України нанесли абсолютний удар ворогу, і перша фаза закінчилась перемогою Збройних сил України. 침공 초기 러시아군은 수도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공격을 퍼붓다가 2단계 작전이란 명분으로 돈바스 지역에 전력을 집중했습니다. 반면 러시아군은 1단계 작전을 성공리에 마친 뒤 2단계 작전을 수행 중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돈바스 지역의 서부 경계까지 진출하는 등 이 지역 대부분을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최후의 항전 중인 군인의 가족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병사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병사들의 가족을 위로하며 그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조우스탈엔 부상병 수백 명을 포함한 1,000명이 넘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총 공세에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에 장악된 남부 헤르손주의 친러 정부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영토 병합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러시아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지난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발생한 아파트 붕괴 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손해배상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최소 9억 9,700만 달러, 원화로 1조 3천억 원에 해당하는 합의금이 지불될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플로리다 아파트 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현장 인근에서 공사하던 건설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같은 합의점을 도출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대신 아파트 사망 사건에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입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사고 현장 근처에서 진행된 건축공사가 붕괴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가구당 배상액은 40만 달러에서 290만 달러 상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이 소나타 차량 21만 5천 대를 리콜합니다. 연료 누출로 인한 엔진 화재 가능성에 따른 것입니다. 리콜 대상은 2013년과 2014년 판매된 소나타로 해당 연식 모델 중 상당수가 이미 2020년에 같은 문제로 리콜된 바 있습니다. 현대차는 엔진 쪽 연료 공급 호스 결함에 따른 오일 누출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아 리콜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번 리콜과 관련한 직접적인 화재나 부상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리콜 대상 차량 소유주들은 오는 7월 5일부터 개별적인 통보를 받게 됩니다.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판결을 폐기하는 것을 다수 의견으로 잠정 채택한 가운데 연방상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입법을 통해 보장하려던 시도가 일단 무산됐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